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자, 주기율표가 이 단원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1, 2번 말고 3번에 주기율표 그림이 있어서 주기율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 2번 풀고 4번 넘어갈게요. 3번에 있는 이제 우리 주기율표를 한번 보면은 저희가 원소는 거의 뭐 118번까지 그리고 주기는 7주기 정도까지 지금 현재 있고요. 원소를 나타내는 이 주기율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주기율표 먼저 보려면 맨 위에다 쓸게요. 3번 설명입니다. 일단 주기율표는 선생님이 이제 이 처음에 사진 올렸죠. 드미트리 멘델레프의 사진과 그리고 그 멘델레프 사진 다음에 주기율표에 보면은 그 멘델레프가 직접 구하지 못했던 원소들을 물음표로 남겨놓은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드미트리 멘델레프가 먼저 주기율표 만들었다면 멘델레프 주기율표 완성한 사람은 모즐리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물음표가 원자량 때문에 생긴 거였는데 원자량을 해결하고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다라고 밝힌 게 모즐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죠. 주기율표 처음에 볼 때는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주기율표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무엇이냐? 주기는 가로줄이에요. 가로줄인 주기는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주기인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돼 있죠. 이 주기는 뭘 나타내냐면 전자 껍질을 나타냅니다. 원자에는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 확률적인 분포 뭐 오비탈 전자 껍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전자 껍질을 우리는 개수를 이제 7개까지 나타낸 거죠. 그러면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클 거고 원자의 반지름이 큰 것과 그리고 그 원자가 이온이 됐을 때 이온 반지름도 상관이 있겠죠. 그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관계가 있고 결국 그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에게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반응의 세기가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 전자 껍질이 클수록 아무래도 마지막 전자들이 원자가 전자들이 반응이 잘 돼요. 그래서 반응의 세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기 말고 족이 있죠. 족은 세로줄이에요. 1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쭉 세보면 여기 18쪽까지 있는데 18쪽은 선생님 항상 이렇게 네모를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쪽 왜 네모를 쳐주냐면 18쪽은 나머지 1쪽부터 17쪽과 틀려요. 18쪽은 혼자서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1원자 분자라고 부르고 분자인 상태고 그리고 얘네 이름이 비활성 기체 족이에요. 이름을 잘 보면 얼마나 안정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족은 세로줄을 나타내고요. 줄을 나타내고 세로줄인 족은 무엇이 같냐면 원자과 전자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가 같다는 건 뭐냐면 원자과 전자는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는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고요. 그때 결합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반비례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할 거는 그럼 이 주기와 족을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기가 쭉쭉쭉쭉 써져 있어서 이렇게 주기고 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색깔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지금 하늘색이 가 그리고 노란색이 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있죠. 펜과 비슷한 색깔인데 이 파란색의 부분이 준금속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붕소라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붕소부터 사선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준금속 라인입니다. 준금속 라인을 기준으로 경계면으로 왼쪽을 금속, 오른쪽을 비금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일단 크게 봐야 될 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나눴다. 나눠서 어떤 것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중금속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금속과 비금속 원소는 결국은 원소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 단계까지 갈 거거든요. 물질 단계까지 가려면 결합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결합을
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합의 방식을 구분하죠. 하게 되는 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선생님이 물론 화원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전기 음성도라는 거와 전기 음성도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얼마나 잘 띄느냐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온화 에너지에서 이 이온은요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플러스가 되는 이온들. 그래서 전기 음성도로 따졌었을 때 먼저 전기 음성도는 마이너스가 되려는 성질, 즉 원자는 중성이잖아요. 중성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얻어야 되는 성질이 가장 큰 애들은 바로 누구겠느냐? 18쪽이 꽉 채워진 마지막 전자 껍질이 꽉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17쪽은 꽉 채워지기 바로 하나 모자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모자란 애들, 두 개 모자란 애들, 세 개 모자란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모자란 애들이 가장 빨리 채우겠죠. 채우량 성질도 가장 강하고 그래서 17쪽이 우린 전기 음성도가 가장 강하고요. 그 중에서도 전자의 그 껍질이 얇을수록 즉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가 플루오린이거든요. 이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세고 플루오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쪽으로 해서 점점 낮아져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상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5상. 5상이 가장 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왼하. 왼쪽 하단이 가장 낮다는 거죠. 다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거꾸로예요.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다 보니까 마지막 원자과 전자가 가장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떨어뜨리기 가장 쉽겠죠. 그래서 가장 전자 껍질이 두꺼운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1쪽이 한 개고 2쪽이 두 개잖아요. 한 개 떨어뜨리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면서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얘는 거꾸로 왼쪽 하단이 왼쪽 하가 가장 업이고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상, 5상이 가장 다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 다음 부분에 알칼리 금속이랑 이제 할로젠 원소가 나올 텐데요. 우린 족으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 족만 좀 알아볼게요. 1쪽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 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불꽃놀이. 뭐 특별할 때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우리한테 좋은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때 쏘는 그 금속들이 알칼리 금속 쪽에 있는 금속들이죠. 금속들을 쭉 나열해 보면 원자번호 작은 순서대로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듐, 세슘까지 있어요. 세슘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시간의 단위를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 요 5개가 점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더 커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때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에 상당히 잘 녹거든요. 물에 잘 녹는 성질.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반응성은 세슘이 가장 크거든요. 이거는 이온이 잘 되면 물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전기적인 성질을 살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되면 물이 상당히 좋아요. 물이 잘 녹습니다. 물에. 그래서 그걸 수화라고 하는데 수화된 이온이 그때 열을 발생하게 돼서 물에 녹았을 때 열이 발생하고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 발생과 플러스 그때 수소기체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기체는 아시죠? 자체가 타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과 물 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점화된다 그래야 되죠? 점화 가능성이 있죠. 물에 녹으면서 반응성이 크면 점화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17쪽을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할로젠 원소는 4가지 외워두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기체 아니면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F2, Cl2, Br2, 그다음 I2.
플루오린, 그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이 할로젠 원소들은 소량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을 할 때 이온으로 작용하거나 했었을 때 생리적으로 조금 필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소량은. 하지만 좀 많으면 독성이 있어요. 소량은 괜찮아. 소량 오케이. 근데 많으면 독성이에요.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루오린의 독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재밌다기보다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플루오린은 사실은 치약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많이 쓰면 뼈에 좋진 않아요. 이런 거 요새 관심 많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CL2는 이제 염산, 염화수소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폐에 안 좋습니다. 많으면. 그 다음 브로민은 신경계는 뇌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갑상선. 유명하죠. 아이오딘은 워낙.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쪽과 17쪽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속 원소는 원소마다 특유의 광택이 있다. 광택이 있죠. 금속 원소는. 그리고 금속 원소는 대부분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 녹는 점이 높다. 그쵸?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 비금속이 아니라 이건 금속에 대한 특징이에요. 금이 특히 그렇죠. 얇게 펴지고 껌처럼 늘어날 수 있는, 열을 가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이 뭘까요? 지금 기억은 원자 번호,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는 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로줄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와 나에 속하는, 가는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금속이라 그랬죠. 나는 비금속 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와 나에 속하는 원소의 열 전도성. 당연히 금속 원소가 열 전도성도 전기 전도성도 높죠. 그쵸?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모두 자유전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높다. 그쵸? 그리고 나는 대부분 없거나 적거나 그렇죠. 대부분.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기율표의 주기와 족에 대한 설명.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맞죠? 그 다음에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으며 1주기에는 2개의 원소가 있다. 1주기에는 수소, 헬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자 껍질을 나타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또 심지어 많이 떨어져 있죠. 그쵸? 이런 성질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디귿은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주기가 아니라 뭐예요? 같은 족이죠. 자, 5번에 다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이다. 리튬, 나트륨, 칼륨 1족이죠. 1족. 그쵸? 아까 알칼리 금속 얘기를 했고요. 금속 원소이다. 기억 맞죠? 칼로 잘릴 정도로 부르다. 그렇죠. 되게 딱딱한 껌 같아요. 여러분 껌 있죠? 그쵸. 자일리톨 껌 같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1쪽에 속한다. 끝까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6번에 다음은 금속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나트륨 1쪽 알칼리 금속 쪽에서 주기상으로는 3주기에 속하죠.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는 단면의 면을, 물은 금속이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되고 물과 반응성도 좋고, 알칼리 금속은 전체적으로 물르고 반응성이 좋고 쉽게 산화되고, 약간 느낌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에서 자른 단면의 색 변화를 쓰시오 그랬는데 살짝 검은색으로 변하죠. 진회색. 그래서 처음에는 은백색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금속들이 이런 광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백색의 광택이 사라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은 뭐예요? 염기랑 반응해서 붉은색이 되는 지시약이에요. 산염기를 알려주는 색깔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두세 방울 떨어뜨린 물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은 후, 그럼 나트륨 조각이 물에 녹겠죠. 아까 물과 반응 잘한다 그랬으니까. 수용액의 색깔은 물에 녹으면 알칼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알칼리가 염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염기성이 되거든요. 염기성이 돼서 수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또 페놀프탈렌 염기를 알아보기 위한 거네요. 염기와 반응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리튬을 넣었네요. 리튬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고 용액의 색이 변한다. 물과 반응해서 아까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냐면 수소 기체요. 그렇죠? 그리고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리튬 대신 나트륨이나 칼륨, 나트륨, 칼륨도 다 뭐예요? 역시 알칼리 금속이니까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 원자의 전자배치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쵸? 전자배치를 얘기하라.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한 개. 그래서 1족인 거잖아요. 1족.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참고로 반응성이 제일 큰 게 칼륨,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에 할로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17쪽에 속하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한다. 실온에서 17쪽들은 다 이원자 분자라고 하죠. 이원자 분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반응성이 작아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반응성이 커요. 1쪽과 17쪽을 우리가 주로 배우는 이유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디귿 틀리고요. 자,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의 수용액은 수소와 얘네들이 반응하게 되면요 모두 산성을 떼요. 그래서 우리 알칼리 금속 1쪽하고 17쪽의 할로젠 원소는 위치상으로 봐도 18쪽을 앞뒤로 싸고 있잖아요. 반대적인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1쪽은 염기가 된다 그러면 17쪽은 산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에 주기율표에서 가라의 영역에 속하는 원소, 가에 속하는, 가는 지금 수소가 나와 있는데 수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의 영역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인 거죠. 가의 영역은 수소가 있고 알칼리 금속이 있고 그리고 다의 영역은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1쪽과 17쪽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묶어놨네요. 가와 나에 속하는 원소는 금속 원소이다. 가는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주기부터 다 여기서부터 알칼리 금속인 거고 수소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다. 그렇죠. 나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다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다에 속하는 원소는 주기가 같은 거죠.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라에 속하는 원소는 여기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더 커요. 전자를 뺏어와야 되니까 다른 성질이죠. 이쪽은 플러스가 되려는 성질,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려는 성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리을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그림은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X인데요. X가 가운데 9번이에요. 우리가 얘를 문제 풀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X라고 했지만 우리는 얘를 플로린이라고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자, 일단 하지만 문제에서는 X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적을 때는 X라고. 자, X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17쪽 원소이죠.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그 다음에 실온에서 한 개의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실온에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원자 상태여야 돼요. 한 개의 원자 상태는 비활성 기체 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염소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염소가 플로린이 2주기면 3주기의 염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로 보면은 2주기, 3주기, 4주기,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죠?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로 안정하게 존재한다라고 실온에서 어떤 상태냐면 이원자 분자고 플로린은 기체로 존재해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11번에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껍질이 지금 3개가 나왔네요. 원자에서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A, B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아까 선생님이 전자껍질이라고 했죠.
얘는 1, 2, 3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3주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와 B 중에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건 뭐냐면 원자핵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력에 의해서 끌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탁 붙듯이 끌려가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건 뭐냐면요. 고무줄을 가지고 더 멀리 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그쵸? 그래서 힘이 셀수록 바깥쪽에 있습니다. 힘이 약할수록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것은 가까이 있는 A가 되겠고 그보다 B는 크게 되겠죠. 에너지 준위가 B가 더 크다. 자, 12번에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주기율표 아까 설명했으니까 금속 원소가 왼쪽이잖아요. 수소 제외하고 AF 중 금속 원소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왼쪽에 있는 CEF를 쓰시면 되겠네요. AF 중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이다. 그럼 3주기죠. 3주기는 CT. AF 중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거.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17쪽이에요. 18쪽의 원자가 전자수는 여기서 선생님 8개 아니에요? 원자가 전자수라는 말 자체가 원자의 밸류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격, 뭐 가치,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가라는 것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예요. 결합할 때 쓰일 수 있는 전자. 근데 얘는 결합을 안 하잖아. 안 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0이라고 봅니다. 18쪽 원자가 전자가 0인 게 중요해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17쪽인 B가 되겠죠. 가장 큰 거는 7개예요. 그대로 1의 자리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원자 AC의 전자 배치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8, 양성자 8이니까 우리가 산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은 네온, 그 다음에 12는 마그네슘.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AC는 각각 몇 주기에 속하는지 우리 주기율표 다 외워야 돼요. 수엘, 리베, 봉탄지, 사플, 나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산소는 2주기에 16주기고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2주기 18쪽, 3주기 2주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 몇 주기에 속하는지 쓰면 2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씨의 원자가 수는 원자가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수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6개, 18쪽은 빵개라 그랬죠? 그쵸? 6개, 빵개, 2개. 자, 그 다음에 14번에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자 AC에 대한 자료이다. 18쪽 원소 제외해 있으니까 1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자 번호와 원자가 전자수가 나와 있어요. 원자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3번은 리튬이죠. 11번은 나트륨이죠. 그쵸?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억은 2주기인데 원자가 전자수가 7개면 2주기에 17쪽인 거죠. 2주기에 17쪽 누군가요? 플루오린이죠. 그쵸? 그럼 기억은 플루오린은 9번이니까 9 기억났고요. A, B는 같은 주기다. 리튬과 나트륨, 리튬은 2주기죠. 그쵸? 그 다음에 나트륨 3주기 나와 있고, 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맞는 설명이죠. A와 C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1쪽이죠. 그렇죠? 리튬과 나트륨 같은 알칼리 금속 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15번에 그림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X의 전자 배치 나타냈는데 전체 총 개수가 8개죠. 산소라고 임의로 해놓고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원자 번호는 8번이다. 그렇죠. 8번. 자, 기억 맞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6이다. 그렇죠. 원자가 전자수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세도 돼요. 금속 원소이다. 산소는 비금속이죠. 자,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면, 수소는 안 나와 있고요. 금속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비금속 쪽에 지금 나와 있네요. 자, 1번에 A는 비금속 원소이고, A 비금속 원소 맞죠? 그리고 B는 금속 원소이다. 1번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같은 주기여야 되지. B, C, D가 같은 주기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쵸? 그 다음에 C와 E는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다. C와 E가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려면 다른 족이어야 돼. 근데 같은 족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개로 같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자, D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채워져 있다. A, D 18쪽은 전자가 최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인 거죠. A, 이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가장 나중에 이렇게 가니까 순서상으로 2가 가장 큰 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에 그림 후 원자 A,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수소, 그 다음에 B는 헬륨, 그 다음 C는 탄소, D는 나트륨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A와 B는 1주기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는 알칼리 금속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죠. 원자과 전자수는 C는 4개, 그 다음에 A는 1개, B는 18쪽이죠. 그래서 0개.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기억 디귿. 그렇죠? 그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1번에 다음은 학생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에 어떤 과정을 했고 물이 든 시험관에 쌀알 크기의 금속 넣고 기체를 모은 후 성약불을 대봤다. 자, 결과 금속 M은 무르다. 첫 번째는 뭘 했을까요? 알칼리 금속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금속 M을 칼로 자른다. 반드시 글로브 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는 금속 M이 물과 반응한 수용액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물에다가 페놀프탈렌을 넣어서 넣고 거기 위에 나트륨이 아니라 금속 M을 녹이면 되겠죠. 그쵸? M을 반응시킨다는 게 녹여서 색을 보면 되겠죠. 그쵸?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해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알칼리 금속이다. A는 수소죠.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B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B와 D는 이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이 비슷할 거고 A, D 중 원자과 전자수는 C가 가장 크다. 그렇죠. 1의 자리수가 가장 큰 게 C죠. 정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 3번에 그림은 원소 A, D의 원자과 전자수와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을 껍질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해서 나타낸 것이다.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하나씩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리튬은 어떻게 되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1이죠. 1이고 전자 껍질이 2. 그러면 1이 되겠죠. 절대값.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가 7.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2. 그러면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 1, 전자 껍질은 3, 2. 그 다음에 염소는 원자과 전자 7에 전자 껍질이 3. 그러면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1은 누구냐면 리튬이죠. 그 다음에 2는 나트륨. 그 다음에 4는 염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이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리튬이다. 맞는 설명이죠.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와 C는 같은 3주기 원소이죠. 그 다음에 C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C와 D는 같은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겠죠. 정답 5번입니다. 4번에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다. 자, A가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A, C 중에 하나인데요. A가 물과 반응한 수용액 염기성을 나타내려면 여기는 수소니까 얘가 아니라 알칼리 금속인 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나입니다. A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B가 C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수가 B가 C보다 크다 그랬으면 다가 B가 되겠네요. 그쵸? C가 가. 그럼 AC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이죠. 자,
5번에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를 제외한 2주기 원소의 원자 번호에 따른 물리량을 나타냈어요. 원자 번호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같은 주기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2주기라 그랬으니까 뭐가 같아요? Y축은 전자 껍질이 되겠네요. 같다면. 그 다음에 나에서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또 증가하는 게 있다. 만약에 증가한다면 같은 전자 껍질에서 원자과 전자가 증가하겠죠. 원자 번호에 따른 물리량이니까 원자 번호는 아니고 원자과 전자수를 쓰는 게 맞겠죠.